나는 이제 그런 어떤 메시아적 콘텐츠라고 해. 이 CD를 계속 낼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근데 준비해서 딱 냈는데 생각보다 어때? 반응이 별로였던 거지. 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노래들 있잖아. 우리 음원 차트를 완전히 다 1등으로 장악하는 노래가 있었잖아. 그 노래가 뭐야? 빅뱅.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뭐 나오기 전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오기 전에도 이 노래는 음원 차트를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지. 근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걸 보면 빅뱅이 정말 대단한 그룹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오늘 강의는 이제 빅뱅 스페셜이야. 감히. 그러니까 약간 강의를 그동안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요 빅뱅 스페셜은 어떤 팬의 입장에서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짚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자, 이제 우리가 빅뱅의 이제 초기, 중기, 그다음에 최근까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는 먼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획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친구들이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가 사실은 디지털 음원 역사의 최절정기다. 그리고 그 도약을 위해서 사실 이 빅뱅이라는 아티스트가 존재했다. 우리가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우리 2000년도 디지털 음원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빅뱅이라는 가수가 나왔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YG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지, 소속 기획사지. 이 기획사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엠보트라는 회사와 이제 양궁계획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YG가 아니었지.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코어에서 탄생했던 가수들이 보통 뭐 휘성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이제 거기서 나왔던 거야.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어떤 게 파일 공유 서비스가 되면서 막 음악 시장이 완전 초토화되면서 사실 YG뿐만 아니라 뭐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다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 그래서 2003년도, 4년도, 5년도는 어떻다고 그랬어? 이런 어떤 보컬형 가수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우리 3대 기획사들은 이때 굉장히 암흑기를 보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만 아이돌 음악들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맨 처음에 신호탄으로 알린 가수는 뭐라고 그랬지 우리가? 2005년도에 데뷔했던 SM의 동방신기라는 거야. 2005년이지. 정말 암흑기였는데 이때 뚝심 있게 SM은 2005년도에 동방신기를 아주 걸출한 아이돌 그룹 다시 세팅을 했는데, 이때 반응이 좋았어. 그래서 이때 이제 전반적인 음악 시장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이제 아이돌 시장은 이제 망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동방신기 역시 SM은 대단하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동방신기가 쭉 각광을 받으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뭐냐면 우리도 아이돌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 YG표 아이돌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만들어서 탄생했던 그룹이 뭐야? 그게 바로 빅뱅이었던 거야. 근데 YG랑 SM은 조금 약간 스타일이 틀리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걸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틀린 게 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SM은 약간 뭐냐면 뚝심 있어. 그리고 SM이라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단 말이지. 뭔가 이렇게 딱 포맷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가수가 나와도 되게 진짜 SM스럽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반대로 YG는 아티스트한테 포커스를 더 맞춰. 그리고 YG의 어떤 그 비즈니스 스타일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실용주의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어떤 결과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돼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관점을 가지고 YG는 보통 비즈니스를 많이 해.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했지만 2005년, 뭐 6년, 7년, 8년 뭐 이럴 때 어떻게 됐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CD가 안 팔리기 시작했던 거지. 그러면서 뭐야? 음원 시장이 올라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컸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CD가 잘 안 팔렸고 내려갔던 시장이고, 그 대신 뭐냐면 디지털 음원 시장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 현상에서 가장 음악업계에서 변화가 심했던 게 뭐냐면, 이 CD라는 프로덕트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건 번들 상품이라고 그래. 번들 상품. 번들 상품이 뭐야? 묶음 상품이야. 그러니까 CD는 뭐냐면 내가 타이틀곡 한 곡이 좋아. 그래서 그것만 살 수 없어. CD를 산다는 의미는 뭐야? 그 가수가 그 특정 앨범에 수록한 모든 곡을 한 번에 산다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CD나 테이프 시절에는 뭐냐면 번들 상품, 묶음 상품이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
가수들이 내가 공들여서 만든 10곡을 모두 한 번에 판매한다는 의미야. 근데 이게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번들 CD 내듯이 디지털도 정규 앨범으로 해서 뭐 10곡을 막 만들어. 그래서 냈어. 근데 이제 매출을 우리가 딱 매출 내역서를 보니까 어떻게? 타이틀곡만 매출이 이만큼 나고 나머지는 안 듣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들이 갑자기 이게 뭐지? 보통 아주 빅 아티스트들은 그래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도 그랬지만 앨범을 내. 그러면 잠시 그 휴식기를 갖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야. 재충전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텀을 갖고 또 활동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앨범을 한 번 내면 묶음 상품으로 단가가 높은 상품을 뭐 일거에 많이 팔고 이제 조금 이제 휴식 기간을 갖고 또 활동하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건 그러기에는 타이틀곡 한 곡만 즉 10곡을 우리가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한 곡만 매출이 많이 나는 이렇게 구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지? 이 CD를 계속 낼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10곡을 만들어 놓고 발매를 CD로 먼저 하지 말자. 그래서 뭐냐면 한 곡 한 곡 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걸 모아서 뭐 리패키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정규 앨범을 발매하자 이런 게 이때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게 돼. 근데 이런 시장에도 SM은 뭐냐면 이런 디지털로 이렇게 변하는 걸 약간 거부를 했던 거지. 우리는 그래도 CD를 팔 거야. 우리는 CD가 주 수입원이야.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던 회사인 반면에 YG는 이게 딱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까 했잖아. 실용주의라고 얘기했잖아.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적응하는 걸 더 최우선으로 했던 그런 기획사의 어떤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빅뱅이 히트하고 나서 결국은 디지털 싱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싱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한 가수, 기획사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는 YG 엔터테인먼트 빅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빅뱅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계속 복기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1년에 앨범을 보통 정규 앨범 같은 걸 한 번 내면 1년에 한 번 내고 쭉 쉬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근데 YG는 전략을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빅뱅 앨범을 뭐 한 번 내고 뭐 몇 달 있다가 또 그해 또 한 번을 내고 이 중간에 유닛을 끼워줘. 뭐 대성, 승리 솔로 이런 걸 여기 중간에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G드래곤, 뭐 태양, GD 뭐 이런 걸 계속 유닛을 섞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느낌이 뭐냐면 1년을 보면 차트를 보고 있잖아. 1년 내내 YG 빅뱅이 1등하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뭐 빅뱅이 당연히 뭐 너무 인기가 많았으니까 빅뱅이 앨범을 냈어. 그럼 1등을 했잖아. 그럼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게 쑥 떨어지잖아. 그럼 또 이제 유닛을 내는 거야. 그럼 그게 또 1등을 하는 거야. 계속 1등을 하는 거야. 약간 체감상으로 봤을 때 그럼 YG가 뭐 음악업계 다 해먹는 거 아니야? 디지털 음원 차트만 봤을 때는. 뭐 그런 전략적인 걸 가져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YG랑 SM의 어떤 세일즈 디테일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 여기 뭐야? CD가 그 당시에도 계속 판매가 많이 됐던 그림이고 이 YG 아티스트는 뭐냐면 음원 성적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SM 아티스트에 비해서 CD를 많이 못 팔았지. 그렇게 극명하게 갈렸어.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SM이 갖고 있는 어떤 판매 철학, 음악에 대한 판매 철학과 YG의 철학은 틀리다.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들이 계속 뚝심 있게 끌고 나가는 어떤 일관적인 걸 가져왔다면 YG는 굉장히 그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거기에 되게 영리하게 먼저 또 치고 나가고 이런 걸 굉장히 선호했던 기업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빅뱅이 데뷔를 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YG가 어떠한 앨범 발매 전략을 일으켰는가 그걸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대별로 빅뱅의 역사를 우리가 훑어보면서 이제 어떠한 YG가 이제 유통 전략을 가져왔느냐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볼게. 자, 빅뱅이 언제 데뷔를 했어? 2006년 8월에 데뷔를 했어, 그죠? 그래서 2006년 좀 이제 후반부에 데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앨범을 계속 냈어. 8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냈을 거야. 이게 8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냈을 거야. 그러니까 앨범을 데뷔를 하고 이렇게 자주 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곡수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잘 안 됐다.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YG표 아이돌이 나온다. 왜냐면 그동안에 그 YG는 뭐 엠보트랑 뭐 휘성이나 뭐 이런 어떤 뭐 이게 외모보다는 뭔가 음악성을 치중했던 그런 아티스트를 많이 배출한 그런 레이블이잖아. 근데 아이돌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사전 프로모션 하다 보니까 YG가 아이돌을 만든다고? 되겠어? 그 당시 분위기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지. 되게 궁금해하기도 그랬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서 나왔는데 이제 YG도 준비를 엄청 많이 했겠지.
근데 준비해서 딱 냈는데 생각보다 어때? 반응이 별로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앨범 또 냈고, 그 다음에 또 냈고 또 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YG가 냈은 어떤 성과의 기준보다는 못 미쳤던 것 뿐이지만, 우리 대중이 보기엔 이제 빅뱅이 많이 각인이 되고 인기가 서서히 인기가 있었지.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대형 기획사가 나올 때는 보통 그런 거를 성과라고 보지 않거든. 나오자마자 1등을 해야지 뭔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생각이었고, 근데 이때는 8, 9, 11, 11 냈는데 우리도 아마 빅뱅의 아주 골수 팬 아니고는 잘 모르는 노래들이 이때 발매를 좀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어떤 음악의 역사에서 흐름 중에 나는 이제 그런 어떤 메시아적 콘텐츠라고 해. 시장, 그 시대의 어떤 음악계를 선도하고 이끌 만한 되게 엄청난 콘텐츠가 하나씩 나와. 그 노래가 뭐야? 2007년 빅뱅의 그게 거짓말이야. 이게 딱 나왔는데 난 그때도 기억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은 딱 차트 우리 보면 알지만 1등에 같은 1등이라고 해도 뭔가 이렇게 꽉 붙어 있는 1등이 있고 얘는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1등 그게 느껴지잖아. 그지? 아 얘는 좀 오래 못 가겠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약간 1등인데 지금 빅뱅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렇지만 약간 차트에 1위 있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뭔가 이렇게 1위를 붙여놓고 거기다 이렇게 어떤 못을 박은 것 같은 느낌, 죽어도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 오잖아. 이때 거짓말이 그랬어. 나오는 당일 모든 걸 다 휩쓸었어. 차트를. 이 당시에는 완전히 다 휩쓸어 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무 노래를 들었는데 처음에 인트로 우리가 잊을 수가 없잖아. 그 인트로를 딱 듣는 순간에 거기서 끝나더라고. 나만 그렇게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난리가 난 거야. 그때 당시 뭐 싸이월드 뭐 멜론 할 것 없이 이런 뭐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 이 거짓말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2007년은 사실 빅뱅의 거짓말이 모든 걸 정리했고 시상식도 거의 이 노래가 주제곡이라고 봤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 정도로 엄청난 팝 효과를 일어났어. 그리고 이제 빅뱅이 이 거짓말을 터뜨렸던 비슷한 시기에 누가 나왔냐면 원더걸스가 나와. 그래서 원더걸스의 그 유명한 텔미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건 그 뮤직뱅크인가 뭐 어딘가에서 인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짓말하고 텔미를 원더걸스와 빅뱅이 같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하는 영상이 있어. 기억나요. 기억나지? 야, 진짜 대단한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었어. 그래서 그 이후에 시상식에서 그런 바까 부르기 이런 게 유행이 됐어.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그 정도로 뭔가 이제 아이돌 시장이 좀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아이돌 시장 가는구나. 그걸 제시한 게 난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지. 이 이후에 이제 기획사들이 이제 되고 아이돌 준비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뭐 원더걸스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준비했던 게 뭐 비스트라든지 뭐 틴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수들이 있었잖아. 그런 가수들이 이때 막 나와. 근데 이때도 아이돌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거는 SM, YG니까 되게 니들은 안 돼. 근데 비스트가 나오는데 비스트도 되고 나오는 대로 족족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2세대, 2.5세대를 보면서 아 이제는 아이돌 시대로 완전히 가겠구나 해서 2010년 기점으로 해서는 완전히 아이돌 음악이 우리나라 K-팝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2세대, 2.5세대가 1세대에 비교를 해서 엄청난 성과를 보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방탄이 나오고 나서 지금의 이렇게 변한 것만큼 1세대와 비교해서 2세대, 2.5세대가 그런 식으로 갔다라는 거지. 이제 그거의 기준점을 제시했던 그룹이 바로 빅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이때 거짓말 터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최고의 가수의 반열에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노래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다 대박이지. 그냥 내면 뭐 노래가 물론 좋기도 했고. 자, 빅뱅이 내는 앨범들이 그 이후는 어떻게 돼? 무조건 1등을 하는 거지. 완전히 인기가 너무 많은 거지. 이러면서 아까 내 서두에 설명했던 어떤 CD 매체로 음악이 유통되는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다? 디지털 싱글이라는 형태가 나왔다. 왜냐하면 앨범을 10곡 공들여서 만들었지만 한 곡밖에 매출이 안 나니까 이제 기획사들이 전략을 바꿔서 한 곡씩 계속 던지는 시장으로 바뀐 거지. 근데 그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했던 게 어디라고 그랬지? YG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빅뱅이 이제 떴어. 그래서 빅뱅은 히트메이커야. 나오면 무조건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2008년에 딱 2장의 앨범을 냈지. 그래서 이 앨범이 뭐야? 이게 하루하루야. 그지? 그 다음 앨범이 뭐지? 이게? 리멤버라는 앨범인데 여기에 뭐 대표 수록곡이 뭐야? 붉은 노을이지. 근데 이게 8월인가 나왔고 이게 11월? 11월쯤 나왔을 거야. 그지?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제 디지털 싱글로 계속 뭔가 앨범을 내는 걸 하고 싶어서 뭐를 했냐면 이전에 드디어 뭐냐면 멤버 유닛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빅뱅의 그 아이돌 그룹으로서의 발매뿐만 아니라 이 개개인들이 또 음악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씩 해서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게 돼. 그래서 5월 달에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노래야. 그러니까 이 8월에 발매하기 전에 5월에 뭐가 나와? 나만 바라봐. 아, 태양 그때 그 뮤직비디오 막 춤추고 막 나만 바라보라는데 나만 안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잖아. 그래서 5월 달에 태양이 어떻게 해? 음원 차트를 정리를 해.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빅뱅도 대단한데 아니 멤버 하나 나와서 또 디지털 싱글 내도 대박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달 6월에 누가 나오냐면 대성이 나와. 대성이 나와서 이렇게 예능 프로에서 트로트 같은 거 했는데 히트가 났더니 날바 귀순. 그 여기 이때 낸 거야. 근데 그 노래도 장난스럽게 냈는데 뭐야? 아, 그것도 1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5월 1등, 6월 1등, 8월 나오니까 또 1등, 뭐 붉은 노을 1등 이렇게 하니까 뭐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1년 대부분은 뭐 YG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음원 차트는? 음원 차트 1등은 YG가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막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CD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유통 변화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전략을 짜서 바로 실행에 옮겼던 거지. 자, 그래서 2009년은 이제 2007년, 2008년의 연이어서 이제 그 YG가 솔직히 말해 소위 말하는 감을 잡은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음원 차트를 장악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오랜 기간 YG가 매출적인 측면에서 어떤 베니핏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2009년에도 어떤 YG 행보 중에서 의미 있는 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빅뱅의 리더 GD의 앨범이 나오지. 핫브레이커. 나 솔직히 이 앨범이 나왔을 때 잊지를 못하는 게 싸이월드 실시간 차트라는 게 있었어,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때 GD의 이 핫브레이커 그 앨범이 줄세우기라는 얘기를 아마 처음 나오게 하는 앨범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자를 해보면 싸이월드 관계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YG 직원들도 놀랐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곡이 1위부터 막 그 트랙곡이 1위부터 막 10위면 그걸 다 모든 것을 다 순위를 다 GD가 한 거야. 물론 이제 뭐 표절 문제나 뭐 이런 또 시끄러운 것도 있었는데 그 노이즈를 모든 것을 걷어내고 하여튼 음원 차트 순위에 어마어마한 순위에 올라간 거야. 이때부터 이제 GD가 이제 네임드가 된 거지. 우리 K-팝 역사에 뭔가 아이콘이 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아이돌 그룹의 뭐 리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K-팝을 어떤 상징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꼽아라 할 때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티스트가 됐던 게 바로 이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이제 GD가 나오고 태양도 이때 계속 앨범을 내. 그러니까 뭐 이 앞서 얘기했지만 대성이 나왔고 또 붉은 노을 요때 앨범 때 그 스트롱 베이비 해가지고 승리도 잠깐 뭐 활동을 하고 뭐 그것도 뭐 반응이 좋았지만 아무래도 GD 그다음에 태양이 잘 됐지. 그래서 이때 앨범이 나오면서 YG는 뭘 준비했냐면 이때 약간 여자 빅뱅 같은 느낌의 팀을 준비해. 그게 뭐야? 그게 2NE1이야. 그래서 2NE1이 이때 나와. 그러면서 2NE1도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 무조건 1등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2NE1 앨범뿐만 아니라 거기도 이제 멤버별 유닛 앨범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음원 차트를 장악해.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빅뱅이 있어. 근데 또 2NE1도 있어. 근데 여기 또 유닛 앨범이 있어. 그럼 우리 가요계의 음원 차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다 YG가 느낌상 사시사철 1등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아. 그래서 이때도 YG가 똑같은 전략을 계속 쓰는 거야. 근데 이제 YG 전략을 흉내낸다고 YG가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야? 아티스트 자체가 워낙 센 거야. 그러니까 워낙 괜찮은 친구들이 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YG 특유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작 능력, 마케팅 능력들이 결합이 되니까 뭐 어떻게? 거기 이때는 음원 시장을 YG가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뭐 2009년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2010년은 좀 빠졌는데 2010년에는 정규 앨범보다는 이제 탑이 이때 나오지. 탑 솔로가 나와.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 태양이 또 나왔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GDN 탑 이게 나왔지. 그러니까 빅뱅은 멤버를 어떻게 섞어도 굉장히 있어 보여. 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2010년을 이걸로 그냥 보내는 거지. 이렇게 해서 2010년까지 봤는데 자 2011년 와가지고 이제 뭐 빅뱅의 명성은 뭐 여전하지. 근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거기에 이상하게 뭐 막아 껴요. 그 해가 빅뱅한테 2011년이야. 이때 대성도 그 교통사고 그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GD도 이제 그 대마초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 같은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너무 이제 그룹이 잘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가 이격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팬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고 이때부터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조금씩 깎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속 2011년까지 왔던 어떤 아성들이 있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이런 가십 때문에 여러 가지 해프닝 때문에 조금 이제 활동을 더디거나 조금 이제 주춤하게 돼.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근데 이렇게 정리를 했던 이유가 우리 가온 차트가 언제 생겼어? 2010년도에 생겼는데 본격적으로 데이터 머징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2011년도까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그 빅뱅이 데뷔해서 이렇게 황금기의 데이터가 사실은 아쉽게도 없어 우리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복귀하는 개념으로 한번 내가 얘기를 한 거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했던 2011년 이후에 빅뱅에 대한 얘기는 가온 차트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